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지난번에 어느 분께서 댓글로 각도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인터넷에서 삼각대를 사가지고 요거 각도를 한번 또 맞춰봤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혀 이 지금 영상물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 저는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일하다 중간중간에 촬영하고 있는 건데 또 보시고 만약에 각도가 뭐가 좀 다른 제한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차코페페 영상을 아무래도 많이 못 올렸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일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부분이죠,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채널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는 차코페페 채널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좀 정치, 외교 이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계속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을 바라보는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빠지고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줄지언정 그 바른 길 자체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많이 지연이 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얼마 전 중국의 이 추석이죠.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나서 또 제 나름대로 좀 산책도 좀 하고 하면서 이 차코페페 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우스우실 수가 있어요. 무슨 차코페페 뭐 사람이 뭘 얼마나 본다고 네가 그걸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차코페페 채널을 그래도 애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저도 또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고 그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차코페페 채널을 제가 원래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배경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데 집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사업도 지금 다 손발이 묶인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계속 가만히 있느니 뭐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영상물을 찍었던 것이 차코페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목적성을 갖추게 됐는데요. 이 중국의 실제 상황을 편견 없이 보도록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채널이 돼보자. 요런 취지로 제가 차코페페의 방향을 잡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코페페는요, 일체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무슨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소액의 금액들이 들어오는 오는 것 같은데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금액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자극적인 내용으로 뭐 이렇게 뭐, 뭐 대박을 터트린다든지 이래야겠다는 의식과 목표 의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중국어과 3년을 배우고 나서 대학에서는 중어 중문학을 배우고 또 이제 유교 철학이라고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는 중국 경제를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중국 관련 업무를 10년 넘게 하다가 마지막에 중국 주재원까지 했었고요. 현재는 역시 중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중국에 이제 기숙이 들어온 케이스죠. 심지어 저는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중국인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깊숙이 보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이 많았던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가 발달한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 최대한 그 비전공자들한테 쉽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또 그래야지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이 차코페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조금 바라는 바는요, 어떤 하나의 동일한 이슈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한국은 이렇게 이거를 바라보고 이런 해결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이런 해결책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중국처럼 하면은 우리하고 다르게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은 있을 수 있구나. 자, 그러면서 중국이 하는 거를 쭉 봐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봤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있다. 그러면 배우고, 그냥 그게 답니다. 제가 요청하는 거는. 그 제가 꿈꾸는 거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은 이래서 안 돼. 중국이 하는 건 다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나쁜 걸로 보면 되고,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잘하는 걸로 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주차장을 가지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 주차선이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 차를 딱 세워놓으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모렴치하다. 사람이 인성이 뭐 쓰레기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중국은 뭐냐면요, 모든 주차장이 각각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돈을 주고 팔고 임대도 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주차 공간 두 개 가운데다 차를 세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차 위치를 두 개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왜? 자기 차를 편하게 세우거나 차에 흠집이 안 나게 하려고, 차를 아끼는 사람이거나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터치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의 주차장이 이게 전용 시설물이 있고 공용 시설물이 있는데 공용 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분류가 안 돼요. 중국은 아파트를 먼저 다 팔고 나잖아요. 그럼 아파트 입주할 시점에 돼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자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 주차장을 돈 주고 사야지만이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차장에 차를 안 세운다. 그럼 그거를 부동산 시장에다 임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데는 그런 주차장 위치를 한 100개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 그걸로 월 수입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의 대륙에도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가져간 요 제도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무슨 문제냐? 네가 주차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차를 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중국 사는데 저 주차장 자리 그 위치 저기 대도시 지역 얘기입니다. 대도시의 이제 밀집한 지역들 얘기고요. 그게 한국하고 조금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 주차장이 자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하고, 내가 충전하다 보면은 충전 끝날 때쯤 되면 차 빼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전기차를 팔 때 다 자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전기차 파는 회사가 그 주차장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동차만의 성능과는 별개의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전기차로 가기가 훨씬 더 편하겠구나 라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중국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한 편견으로 빠질 수가 있죠. 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문가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중에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떤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의 A부터 Z까지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런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없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중국을 제일 많이 한다, 이 사람이 최고 전문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들도
100%다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은 정말로 고견이에요. 정말로 고견이고 들어마땅합니다. 경청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때문에 저희 차코페페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리는 것도요. 제가 겪고 제가 본 것을 가지고선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시면서 아, 차코페페는 원래 약간 이런 각도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볼까? 아, 얘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보시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차코페페 채널은 앞으로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들은 조금 차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중국만의 어떤 룰이 있습니다. 룰,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참 놀라는 게 중국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이 중국의 룰에 관심이 없어요. 중국의 룰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우리나라는 좌회전 받아야지 좌회전이 되고, 어, 저기 그냥 직진을 하는 그 초록불이 켜졌을 때 좌회전하는 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중국은 좌회전 불이 없으면 전부 다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뭐 이런 것도 룰인 거죠. 자, 이런 룰을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중국 사회는 이제 만들어진 룰이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참고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건 나라가 규모가 너무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룰은요, 중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미국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도 그렇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어쩌면 조금 자극적이지 않고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원래 차코페페 채널이 그렇게 무슨 대규모 채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조금 영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중국의 룰과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내용을 나누도록 저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